안녕하세요. 시장의 마법사입니다. 어제 좀 충격적인 분석 보고서가 하나 나왔는데, 골드만삭스가 미국 증시 강세장이 끝났다. 향후 10년 수익률이 3%다. 이런 이제 보고서를 냈는데요. 그 배당 재투자 포함해서 10년간 3% 수준에 불과할 것이다. 그래서 근데 이거 보니까 좀 생각나는 게 그 21년, 22년 이 폭락장에서 이제 금리를 올리면서 폭락을 했단 말이에요. 22년 하반기 정도에 이제 바닥을 찍었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 그때 이제 그런 얘기가 나왔죠. 70년대 인플레 얘기를 하면서 고금리 시장에서 이제 10년 평균 수익률이 지금 뭐 3%처럼 굉장히 낮을 것이다. 근데 결과적으로는 뭐 AI 강세장으로 해서 엔비디아가 주도하긴 했지만 엄청나게 올랐죠. 그래서 뭐 이것도 뭐 꼭 맞으라는 법은 없는데 음, S&P가 이제 역사적인 장기 연평균 총수익률이 11%였는데 최근 10년간은 더 높았죠. 13%, 3% 수준에 불과할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약간은 뭐 버블 주가까지는 아니지만 꽤 높은 상태이기 때문에 한번 깨고 가지 않으면 저는 뭐 3%가 될지는 아무도 모르지만 그렇게 기대 수익률이 높지는 않을 거다라는 거에 동의를 하고요. 그래서 국채 수익률을 밑돌 가능성이 72%다. 2034년까지. 그래서 최근 10년이 벌써 2015년부터예요. 2008년 이게 아니라 시간이 많이 지나갔고, 그래서 뭐 미중 갈등으로 해서 뭐 2017년 이때 좀 부진했고 기억이 납니다. 21년에는 이제 코로나 때 폭락하고서 그리고서 이제 급등을 한 거죠. 22년은 이제 고금리 금리를 계속 자이언트 스텝 이렇게 올리면서 안 좋았고 근데 이제 그 다음에는 좋았던 거죠. 그래서 올해 그 Y2D 수익률 연초부터 오늘까지 이제 수익률을 보면 S&P가 23.4%, 나스닥 100이 23%, 뭐 거의 비슷하죠. 근데 이것도 좀 놀라운 게 S&P랑 비슷해요. S&P가 약간 높은데 갸우뚱했어요. 그래서 와, 이러면 S&P 해도 되겠구나. QQQ가 그렇고 QLD라고 해서 나스닥 두 배짜리인데 이거 41%. 중간에 조정이 좀 있기 때문에 두 배보다 안 나왔죠. 자, 코스피는 마이너스 2.6%. 심각하죠. 지금 금투세 당장 폐지하고 금투세 폐지한다고 물론 코스피가 올라가지는 않아요. 근데 금투세를 폐지하고 상법 개정을 하고 밸류업을 하고 이 세 개를 해도 그래도 쉽지 않거든요. 근데 뭐 그냥 포기해야죠. 저는 뭐 정치인이 변할 거라고 생각하지 않고 그 정치인이 변하려면 국민이 변해야죠. 그런 사람을 안 뽑으면 되는데 전혀 기대를 안 하고 근데 미국장을 가기가 굉장히 애매한 상황이에요. 지금 밸류도 높고 그리고 환율이 지금 1,400원 근처까지 갔기 때문에 이거는 좀 글쎄요. 이거는 너무 고평가 같은데 빅테크 특히 엔비디아만 오르는 장이라는 거죠. 그래서 최근 10년 중에 8년간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익률을 보였다. S&P 500이. 근데 이제 대형 기술주가 이제 그 중심이었고 그 애플, 엔비디아,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등 10대 빅테크 기업의 가치가 전체 지수의 36%다. 뭐 유명한 얘기죠. 그래서
10개 종목의 밸류에이션 프리미엄이 2000년 닷컴 버블 당시 정점을 찍은 이후 최대치다. 10년간은 수익률이 낮을 거다. 여기까지는 동의해요. 근데 이제 빅테크가 버블이냐에 대해서는 사실 버블은 지금보다 한 두세 배 더 올라야지 버블이기 때문에 비싸지만 이제 버블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뭐 JP 머건도 이제 그 10년간 연간 수익률이 6%다. 뭐 그럴 수밖에 없죠. 그래서 최근에 6월 고점이 140.76불이었거든요. 엔비디아가. 근데 이제 144.42불. 그래서 야, 이거 어디까지 갈까 무서워요. 그래서 엔비디아가 아직도 저평가냐? PEG 관점으로 보면 저평가라고 나오는 분석하는 데가 있어요. 근데 PEG가 뭐냐면 PER은 다 아시잖아요. 그래서 G는 그로스예요. EPS 성장률. 그걸로 나누는 겁니다. 향후 5년간 뭐 내년으로 할 수도 있고. 근데 지금 이걸 보면은 이렇게 성장률이 쭉 내려오고 있거든요. 엔비디아인데 EPS 전망치가 그래요. 그래서 25년도가 이제 내년이 아니라 올해를 25년 회계 연도라고 엔비디아를 하는데 포워드 P가 지금 50까지 올라갔고 상당히 높죠. 26년 내년은 이게 이제 25년이 아니라 내년이에요. 그러면 대략 35.7, 36 정도 돼요. 근데 하도 이제 고밸류에 익숙해지다 보니까 30, 35네, 낮네 뭐 이런 생각까지 들었거든요. 그래서 피터 린치가 이제 만든 거죠. PEG라는 거는 0.5 이하면 저평가, 1.5 이상이면 고평가다. 그러니까 똑같은 PER이라도 PER이 똑같이 4라도 성장률 높은 기업의 그 4는 다르게 봐야 된다. 그래서 이제 만든 거죠. 피터 린치가. 근데 내년 EPS 성장률을 45%로 가정하면 요거 예상치를 바탕으로 그러면 포워드 PEG가 그 퍼가 어떻게 됩니까? 내년에 35.7를 넣었어요. 그리고 분모에는 45를 넣습니다. 그러면 0.79가 나와요. 그러니까 지금 거의 두 배 상승률, 두 배 넘어가야지 고평가라는 얘기예요. PEG로 보면. 근데 이제 다른 데서 유튜브 보다 보니까 다른 데서는 좀 더 공격적 가정을 했겠죠. 그래서 PEG가 0.4까지 나오는 데도 있어요. 그러면 0. 저평가란 얘기예요. 그래갖고 야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럼 갈 때까지 가는 건가라는 생각도 하게 되는데 그러면 저평가니까 지금 사야 될까요? 또 하나는 10년물 금리 때문에 최근에 이제 채권 금리가 급등하고 채권 가격은 또 계속 폭락을 하고 있죠. TLT가 죽쓰고 있는데 급등을 하고 있죠. 뭐 여러 가지 요인이 있는데 이게 이제 9월 17일에 3.6이었어요. 10년물 금리가 요때가. 근데 이제 급격히 올라갔죠. 4월 23일 고점이 4.6%인데 지금 오늘 저녁 때 4.2 정도 됐거든요. 그래서 고금리가 우리가 이제 AI 상승장에 익숙해서 그렇지 AI가 엔비디아가 주도주 되기 전까지는 고금리에서는 이제 10년간 박스권이다 이런 얘기까지 있었거든요. 한국장이 아니라 미국장이. 그래서 이제 주가가 가니까 여기에 이제 우리가 어, 별 신경을 안 쓰지만 무신경해진 거죠. 근데요, 주식시장에 가장 무서운 건 이거거든요. 고금리. 그 인플레가 다시 올 거라는 얘기도 있고. 근데 그걸 또 반영했다고 볼 수 있죠.
엔비디아가 그러면 예전에는 이제 실적이 폭발적으로 매출과 이익이 증가하는 구간이었다 그러면 향후에는 성장률 자체는 낮아지는 건데 그러면 이 고금리 버틸 수 있을까요? 그냥 주식만 보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뭐 물가가 70년대 이제 오늘 난 기사는 9월에 이제 비컷 한 게 좀 연준이 오판한 거 아니냐. 물가 다시 올라갈 것 같다. 그러면 다시 이제 금리를 올리거나 뭐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른다는 거죠. 뭐 아니면 유지를 하던가.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 확률이 높아지고 있죠. 주식시장에서는 거의 뭐 트럼프가 되는 것처럼 나오는데 미중 관세 전쟁이 크죠. 이렇게 되면 이제 관세를 세게 때리니까 물건 가격이 올라가고 그러면 이제 인플레이션이 재발하는 거죠. 그래서 국채 금리가 이제 올라가는 거고 또 감세 정책을 강화할 방식인데 그럼 감세를 하면은 국채 발행을 할 수밖에 없죠. 재정 적재 때문에. 그러면 이제 금리가 올라간다는 거예요. 근데 국채 발행이 늘어나면 국채 공급이 증가하니까 국채 가격이 떨어지겠죠. 그러면 이제 국채 채권 가격하고 금리는 역외관계이기 때문에 그래서 금리가 급등하는 거고 근데 정말 그렇게 될지 항상 그거잖아요. 유세에 공약대로 되기는 어렵잖아요. 만약에 뭐 고금리가 유지되고 고물가가 유지돼서 여론이 굉장히 나빠졌다. 지지율이 떨어졌다. 대통령 된 다음에도 유지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현재는 뭐 이걸 반영하지만 좀 봐야 된다. 그래서 평균 회기는 국룰이다. 이제 이게 제 결론이에요, 사실. 시기나 고점을 알 수는 없어요. 포머 랠리도 있을 수 있고, 그러니까 대중의 어떤 흥분도를 보고 판단을 하겠죠. 지금 공포 탐욕 지수가 이제 익스트림으로 들어갔다고 최근에 이제 나왔는데 21년에 이제 고점 찍을 때 S&P가 고점 부근에 포워드 PER이 23.5, 현재는 포워드 PER이 22 근접을 했죠. 근데 과거 5년 평균 PER이 19.5, 과거 10년은 18. 최근 10년 PER은 의미가 있죠. 왜냐면 빅테크가 주도주였기 때문에. 자, 그러면 주의를 해야 되는 구간이에요. 여기서 욕심부리면 안 된다는 거죠. 특히나 이제 엔비디아를 산다던가 뭐 애플도 그렇고 좀 만만치 않은 거죠. 그래서 엔비디아가 언제든지 폭락 가능한 고밸류다. 근데 이거를 이제 이론상으로는 사실 그런데 실제로 그러냐? 예, 전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왜냐하면 10월 15일에 ASML이 장중에 17.7%까지 폭락을 했었거든요. 그때 가이던스가 뭐 엄청 안 좋았고 뭐 예약 매출이 반토막이 났고 근데 이제 엔비디아가 그때 장중에 6.8%나 급락을 했어요. 요거거든요, 요거. 자, 그러면 그 다음날에 이제 반발 매수가 물론 들어왔지만 AI랑은 별로 관계가 없다. 그 주가에 어떤 이제 심리가 담겨 있는 건데 투자자들이 언제든지 팔 수 있다는 걸 보여준 거예요. 그 안심할 수가 없다는 거죠. 만약에 당일에 폭락했다가 주가가 다 회복됐다면 얘기가 달라지는데 저는 이거에서 조금 무서움을 느꼈거든요. 그래서 결론은 결국 평균 회귀를 한다. 그러니까 지금 절대 욕심 부려서 안 되고 그럼 주식을 샀다 그러면 덜 오른 거 또는 방어주. 그래서 드로켄 밀러가 필립 모리스를 샀다 그러죠. 근데 뭐 어저께인가 또 급등을 해갖고 도사예요 진짜 이분은. 아니면 현금 비중을 확대하던가. 그래서 그 트리거가 11월 5일에 대선 전후에 변동성 확대를 예상을 하고 있고 이미 좀 심상치가 않아요. 왜냐면 엔비디아만 지금 독주하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마이크로소프트가 어제 좀 올라가긴 했었는데 전체적으로 이게 불붙은 느낌은 확실히 사라졌고
엔비디아만 간신히 오르고 있는데 조심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미국장 떨어지면 한국장도 같이 떨어지거든요. 오를 땐 같이 못 올라가도. 그래서 지금 굉장히 주의해야 되는 구간이고, 어, 밸류가 낮은 걸 사던가, 방어주를 사던가, 뭐 현금 비중을 확대하던가,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구간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